혹시 해면상혈관종과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로 인해 보험사와 진단비 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두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Q28.3과 I61 코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도 보험사에서 이건 뇌출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억울함은 배가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이 됩니다. 해면상혈관종은 양성혈관 기형이지만 출혈이 생기면 MRI나 CT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증상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보험 약관과 질병 코드가 얽히면서 생기는 혼란, 그리고 보험사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해면상혈관종과 뇌출혈 진단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 코드의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 약관과 코딩 지침 간의 충돌입니다. 이걸 하나씩 풀어보며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릴게요. 먼저 해면상혈관종은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중추신경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대에 주로 나타나며 경련이나 출혈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출혈이 발생하면 영상검사에서 병변이 확인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뇌출혈 코드가 추가로 진단서에 적히곤 합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뇌출혈 진단비는 I60에서 I62 코드에 해당할 때 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얼핏 보면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코딩 지침서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생물 부위에서 출혈이 생긴 경우 그 출혈이 신생물의 자연스러운 경과라면 별도의 출혈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원래 질병 코드만 적용해야 한다고 해요. 즉, 해면상혈관종에서 나온 출혈은 혈관 기형의 일부로 보고 독립적인 뇌출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사는 이 지침을 근거로 약관상 I61 단독 진단이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환자가 출혈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영상검사와 증상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코딩 지침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의료 현장에서는 Q28.3과 I61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지침 위반으로 보고 거절하니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지만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단서의 뇌출혈이 주요 진단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사와 상의해 코드를 조정하거나 소견서를 추가로 받는 겁니다. 둘째,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며 코딩 지침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출혈과 증상이 확인되었다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